네, 은혜로운 일정 장은희입니다. 저는 어제부터였나요? 슈퍼 어닝 위크가 시작이 됐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좀 어떤 이슈들을 체크를 하고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좀 어떤 내용들을 팔로우업을 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올해 초 우리 경제는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떤 부분이 영향을 줬는지 하나씩 쉽게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부터 볼게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1 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는 전분기보다 0.2%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소를 했다는 거죠. 이걸 좀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우리가 지난 3 개월 동안 만들어낸 경제 성적이 뒤로 물러섰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역성장은 지난해 2 분기에도 있었는데요. 그때도 마이너스 0.2% 였고 그 후에도 뚜렷하게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는 0.1, 그다음이 0.1, 그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0.2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1 분기 다시 마이너스 성장 다 돌아섰고요. 이 말은 우리 경제가 아직 안정적인 회복 단계에 미처 들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를 하겠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소비, 투자, 이렇게 수출입 이렇게 세 개예요. 자, 그러면 투자와 소비, 그러니까 특히 좀 내수가 이 중에서 많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간 소비는 오락 문화, 의료 서비스 이용이 좀 줄어들면서 0.1% 감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출도 덜하고요. 병원이나 문화시설도 좀 덜 찾았다는 거죠. 정부 소비도 줄었는데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0.1%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비 쪽에서는 경제 성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거죠. 다음은 투자입니다. 투자 부진은 이번 역성장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는 건물 짓는 일이 줄어들면서 무려 3.2%나 급감했습니다. 설비 투자, 그러니까 공장에 필요한 기계나 반도체 장비 뭐 이런 것들을 사는 투자 같은 경우에도 2.1%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거의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이죠. 기업들이 이렇게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는 것은 지표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수출입은 어땠을까? 수출도 줄었어요. 화학 제품, 기계, 장비가 특히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1.1%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은 수입이 더 많아서 순수출, 그러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의 0.3% 플러스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즉 내수가 좀 발목을 잡았지만 수입이 줄어들면서 약간의 완충 역할을 해준 셈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전체 내수는 소비와 투자를 포함해서 경제를 0.6%포인트 낮췄고요. 순수출은 오히려 0.3%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내수가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린 주범이었죠. 산업분류 살펴보자면 전기가스 수도업은 7.9% 성장, 특히 가스나 공기 조절 공급 쪽이 좋았어요. 농림어업은 어업 덕분에 3.2% 늘었습니다. 반면에 제조업은 화학기계 쪽이 좀 줄어들면서 0.8% 감소를 했고 건설업도 1.5% 감소했습니다. 서비스업은 전체적으로 보합, 그러니까 좀 변동이 없었고요. 일부는 늘고 일부는 줄어서 서로 상쇄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득 부분 잠깐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총소득 GDI라고 불리는 이 지표도 0.4%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벌어들인 돈도 줄어든 거죠.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소비와 투자 위축, 건설 경기 부진, 반도체와 수출 둔화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역성장의 결과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은행이 예상했었던 연간 성장률 1.5%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일정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전부 다 나옵니다. 특히 구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매수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따가 다뤄 드리도록 할 테고, 자, 그리고 그다음 날은 미시간의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자 기대 지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나오고요. 중국 산업 이익도 나오네요. 자, 월요일은 4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나와 있고 실적은 버라이즌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 나오고요. 그리고 졸츠 나오고 일본은 휴장입니다. 아마존 실적 발표되네요. 코카콜라 AMD까지 줄지어서 빅테크들의 기업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미국 경제 성장률도 함께 발표가 되니까 과연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좀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줬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C에도 함께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다음 31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주 일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률 3월 PC부터 이야기 하나씩 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미국 경제에 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민 정책, 그리고 관세 정책, 그리고 소비 지표입니다. 먼저 이민자 단속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좀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단속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달러스 연인에 따르면 하루 평균 640명이 체포됐고 올해 3월까지 3만 7천 명이 추방됐다고 합니다. 자, 이게 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GDP 성장률이 1%포인트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게다가 물가 상승률은 0.3%포인트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바로 노동력이 좀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많은 이민자들은 단순 노동부터 시작해서 서비스업까지 정말 다양하게 일자리를 맡고 있는데 이들을 갑자기 추방을 해버리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고 인건비는 오르고 결국 물가가 오르죠. 심지어 추방이 계속되면 내년엔 성장률이 2%포인트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2028년까지 꽤 오래 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근 전 세계 무더기 관세를 부과를 했었죠. 10%의 기본관세 이미 발효됐고 한국 포함해서 한 60여 개 국가에 대해서 상호관세도 시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하냐면 JP모건 올해 미국 경제 이대로 가다간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원래 1.3% 성장 예상이었거든요. 충격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0.3%로 수정을 한 것이고 즉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6% 포인트죠. 게다가 실업자도 200만 명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관세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 결국 기업은 원가가 부담되고 그리고 소비자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그럼 소비는 줄고 소득도 줄고 전형적인 악순환이 펼쳐지는 것이죠. 실제로 JP모건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1.5%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비 지출은 늘리고 그리고 억눌리고 경기는 침체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 소비는 어떤가? 3월 소매 판매는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일단 전달 대비해서 1.4% 증가했고요. 자동차는 무려 5.3% 급증했습니다. 외식업 1.8% 증가.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에 좀 관세 여파, 관세 회피라는 키워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관세가 붙긴 전에 미리미리 사두는 거죠. 올해 안에 가격이 좀 확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싸게 사자 이런 심리죠. 이걸 클리어런스 세일 붐처럼 본 분석도 있었어요. 소비자들이 매장 진열대를 쓸어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좀 좋은 신호일까? 단기적으로는 좋은 수치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앞으로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조를 의미합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2분기 반등 가능성은 낮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PCE와 또 금리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좀 곧 있으면 또 발표가 되죠.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굉장히 중요합니다. PC는 연준이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 중 하나인데 지금으로선 이 수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수치가 좋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커지는 건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일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정리하자면 정책 리스크가 만든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이민자 추방은 노동력 부족 그리고 성장률 하락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관세 부과는 무역 위축, 기업 부담, 소비 둔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 지표는 단기 호조를 보였지만 관세 회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 PC 금리 정책은 아직 불확실성이 크고 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는 지금 정책 리스크라는
이름의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지표 하나하나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 크니까 유연하게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알파벳이요. 알파벳 24일 현지 시간으로 장 마감 후 실적 발표 나오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입니다. 월가에서 구글보에서 알파벳의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5% 상승, 10.93% 증가한 893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적 발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고요. 이번 발표는 단순히 구글 하나의 실적을 넘어서서 AI 산업 전반과 미국 광고 시장 그리고 글로벌 경기 방향성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 앞서서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슈퍼 어닝 위크라고 불릴 정도로 이번 주 진짜 많은 대형 종목들의 줄줄이 실적 발표 있습니다. 테슬라, 인텔, IBM, P&G, 머크, 3M, 보잉 등등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회사들이 실적 쏟아져 내는데 그중에서도 서학 개미들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좀 투자한 많은 분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알파벳입니다. 그만큼 비중도 높고 관심도 많고 그리고 이 기업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알파벳 실적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2.02달러로 예상되고요. 이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7%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도 작년보다 한 11% 정도 늘어나서 891억 8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좀 좋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이 수치 자체보다도 시장이 궁금해하는 방향성, 그러니까 실적 뒤에 숨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광고 시장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글의 핵심 수익원은 아직까지도 광고죠. 검색 광고, 유튜브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등 정말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하게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관세 이슈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는 분입니다. 트럼프의 정책 방향은 미국 우선주의, 자국 보호주의에 기반한 강경한 무역 정책입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무역 환경이 불안해지고 기업들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면서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것이 광고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아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줄이는 비용이 마케팅이죠.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는 광고 수요가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구글 경영진이 이런 광고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짚어봐야 되는 부분은 AI와 클라우드 투자입니다. 구글은 올해 초에 인공지능, 특히 이 제미나이라는 모델을 자사 검색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프라 확장에만 무려 7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엄청난 숫자인데 이렇게 큰 돈을 투입하는 만큼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게 수익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AI 산업에서 구글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구글은 클라우드 부분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아마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와 계속 맞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익성이 개선됐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AI 투자 자체가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데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죠. 근데 문제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당장 실적으로 연결이 되냐, 아니면 2-3년 더 기다려야 하냐에 따라서 주가 반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민감한 이슈인데 법적 리스크죠. 즉 반독점 소송 관련 내용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미국 법원에서 구글이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 행위를 내렸다고 판단을 했어요. 퍼블리셔 광고 서버 시장과 광고 기술 플랫폼 시장 이 두 분야에서 시장을 지배하고 다른 기업들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판결은 구글 입장에서는 꽤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벌금 문제만이 아니고 자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번 주 또 다음 주 초에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반독점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재판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중 압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적 발표 때 경영진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가 정말 중요한 부분. 자, 과연 법적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혹은 사업 전반에 타격이 있는지를 시장은 아주 예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과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그에 따른 글로벌 자금의 흐름 변화가 달러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근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미국의 경제 매체인 CNBC에 따르면 달러 인덱스는 올해 20일 기준으로 전장 대비 0.53% 하락한 98.8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1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로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약 8.83%나 급락했습니다. 그만큼 달러는 급격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그 원인과 그로 인한 여파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달러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 첫 번째 원인으로는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정책을 통해서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 일에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이후에 또 90일 유예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를 비롯한 자산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글로벌 자금이 미국을 좀 떠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과 일본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유럽의 자산에 대해 투자자들이 관심이 커지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자금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4월 16일까지 한 주 동안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 57억 달러가 순유출된 반면 유럽 주식형 펀드에는 60억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이런 유럽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주식형 펀드에는 2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고 이에 따라서 엔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는 관세 협상과 더불어서 일본 엔화는 강세를 보였으며 이는 달러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18일 뉴욕 외환 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1달러당 142엔 선으로 마감했으며 이는 1월 8일에 비해서 약 10%가 하락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글로벌 자금의 이동에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첫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무역 전쟁의 우려를 키우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결국 투자자들에게 자산 배분을 재조정하도록 만들었고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죠. 이는 미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해주는 요소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파월 의장의 해임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표출을 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미국 경제와 달러의 신뢰성에 대해서 좀 급락하는 일이 발생이 됐었죠. 우려도 커졌습니다. 유럽의 프랑스 또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해임이 실제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달러의 신뢰성은 훨씬 더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정한 경제 정책과 불확실성이 달러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우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미국을 떠난 자금은 유럽과 일본으로 몰려갔고 이는 해당 지역의 통화 강세를 유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통화인 유로화와 스위스 프랑은 강세를 보였고 일본 엔화 역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글로벌 자산 시장에 끼친 영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관세 정책은 미국 외부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내부에도 심각한 후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글로벌 자금이 미국을 떠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이며 이는 결국 미국 경제 성장 둔화와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달러의 약세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달러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경제가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달러의 가치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서는 달러의 약세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른 일정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일정 장일이었습니다.